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례 연습 제10회 민법 연습 2 제10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렇게 있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원래는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던 거죠.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고 그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이 이제 선의인 경우니까 결과적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됐겠죠. 원래는 이 물권 변동이라든지 그런 게 무효가 되지만은 갑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라든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했는데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다시 또 이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정과 을 사이에 이제 양자간, 삼자간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던 거고요. 신탁 약정이 있었습니다. 갑은 정에게 엑스토지에 대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삼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X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갑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때 갑이 이제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의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병은 을에게 뭐를 갖고 있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제공한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으로 이제 병한테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을이 무자력이죠. 이제 을이 무자력이고 그 다음에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 다 인정이 되죠. 피보존 채권도 존재했고 변제에게도 도래했으니까. 자, 그랬으니까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은 갖춰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갖춰줬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를 피대위 권리로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있죠. 지금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은 정에 대해서 무효인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정을 상대로 해서 X 토지에 대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 말소 청구권을 이제 대위 권리로 해서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거를 병이 다시 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하고 갑을 대위해서 정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래서 X가 을의 명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병은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이제 이걸 환가한 다음에 그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환가하면 되는 방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됩니다. 뭐 사실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 중복되고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병이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병이 정과 을을 상대로 해서 정을 상대로 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정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사행위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는 하지만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은 정을 상대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채권자 대위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 병은 정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형성 소송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원상회복으로서 정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그러면은 정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니까 X는 갑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갑 명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갑 명의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병은 아까 채권자 대위권 했던 것처럼 이제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요. 등기를 청구하고 그래서 을의 명의로 X의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병은 자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권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행위 취소와 관련된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정명의를 갑한테 돌려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이걸 을의 책임 재산을 돌리고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해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 사행위 취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판결에서는 이런 판결이었죠. 예전에 봤던 거에서는 뭐 이제 갑이 이렇게 을과 명의신탁 이제 갑이 지울게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병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신탁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고요. 신탁자 수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수탁자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럴 때 이제 신탁자의 채권자가 결국은 이제 신탁자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 3자가 명의신탁에서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이걸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다시 갑을 대위해서 신탁자의 재산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채권자가 병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를 하고요.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위로서 취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으로서 병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X 부동산은 을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을한테 돌아간 다음에는 다시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X가 갑한테 돌아오면은 그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을한테까지 돌리는 방법까지는 돌린 다음에는 똑같은데 을한테 돌리는 방법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할 것인지 또는 사행위 취소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인 거죠.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만약에 병이 제3자한테 뭐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정은 제3자입니다. 정이라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을 경우에 그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병은 제3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유일한 경우는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지 이제 그 정명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죠. 즉 병의 배임 행위에 정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자,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3자인 정은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약이냐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정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정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갑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병과 정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X한테 돌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행이 취소를 한다면은 이 채권자가 병이 이제 수익자가 되겠죠. 사행이 취소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수익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정은 명의신탁 약정의 전득자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와 전득자가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사행으로 취소하고 병과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사행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정과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을의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을 수가 있죠. 즉 사행이 취소의 방법을 쓸 때 제3자가 있을 때는 확실히 그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와 사행이 취소를 하는 경우 사이에 이제 확실한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행이 취소하는 경우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따로따로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자에 해당하는 이제 그 명의 수탁자가 되겠죠. 약3자가 명의 신탁의 명의 수탁자 등기를 말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명의 수탁 약정을 사행위로 취소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도인의 소유를 돌려놓은 다음에 그걸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다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1문의 1번하고 2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2문 한번 보도록 하죠. 2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X 토지가 되겠네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을은 이제 병에게 물품 대금 채권을 취득했는데요. 병은 을에게 물품 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X를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병에게 1억 원의 이제 물품 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매매 대금에 이제 을이 매수인이니까요. 1억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제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X에 대한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매수인인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를 대위 행사한 겁니다. 대위 행사하고 이 이제 대위 행사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이 소장 부분이 갑에게 송달된 날이 2016년 5월 10일 날이고요. 5월 10일 날 갑에게 송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소송 고지가 있었던 건데요. 이제 을은 채무자니까 채무자한테 소송 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고지서가 도달한 것도 역시 5월 10일 날 같은 날 소장 부본 도달된 날하고 똑같이 이제 갑한테 송달되었고 5월 10일 날 역시 을한테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자 대위 소송에 관한 그런
소송 고지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판결의 효력이 을한테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을이 또 다른 채권자인 정은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을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있는데요. 이 정이 다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게 이제 피대위 권리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미 병이 행사해 버렸는데 그걸 다시 정이 행사하는 겁니다. 정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소를 제기했죠. 근데 그 소가 도달한 것은 5월 20일 날이었습니다. 5월 20일 날 갑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5월 10일 날 이제 병이 제기한 소장 부본이 갑한테 송달됐으니까 이미 소송 계속의 효과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이 제기한 소송은 이제 병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에 정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겠죠. 각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은 병이 제기한 소송에서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정도 역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은 보조 참가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정이 다시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 소송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을은 갑을 상대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정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을이 소를 제기한 겁니다.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거죠. 채무자의 소제기.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미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서 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갑한테 도달했기 때문에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시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 소송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중복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이 제기한 소는 이제 각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을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항변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병이 소송을 두 개를 제기한 거죠. 소를 두 개를 제기한 거죠. 병이 갑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거죠. 이제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대물변제 합의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물품대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을이 이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소멸시효에 항변을 한 겁니다. 을이 소멸시효에 항변을 했고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이 갑에 대해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도 심리를 해보니까 을이 소멸시효에 항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은 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소는 각하가 될 것 같다,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사실관계가 분명히 명확해져서 결국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갑은 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해서 주장할 수 있겠고요. 법원은 이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병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각하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더 이상 이제 피보전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가 각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병은 독자적으로 이제 그 갑은 독자적으로 을의 병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병과 을 사이의 소송에서 을이 그런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런 소멸시효 원용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이 병이 갑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소를 각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4번 문제에서는 병이 제기한 더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병이 제기한 소의 소장 부본과 소송 고지서가 갑과 을에게 송달된 후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자, 일단 송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에도 송달이 되었고 을에도 송달되었다. 이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소송 고지서가 을한테 송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금지되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을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잔금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갑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해지해 버린 겁니다. 즉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갑이 계약 해제의 항변을 하는 거죠.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갑이 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병의 청구가 이제 인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묻는 건데요. 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는 그거는 이제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래서 갑인 을의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자체는 이제 논거가 있겠죠. 왜 안 되는지.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자체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처분행위라고 한다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피대위 권리 자체가 압류된 경우에도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해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갑에게 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때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대위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번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문제이죠. 요 내용들은 이제 판결의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내용들을 판결에서 쓸 수는 답안에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쭉 기술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기술할 것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기술한다면은 다만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합의해제 형식을 띠는 경우, 즉 채무 불이행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서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서 갑이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을이 이제 그 피대위 권리를 처분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갑이 자신이 다 이행 제공을 하고 언제든지 을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을이 이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의 계약 해제가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4번에 관한 문제고요. 자, 5번에 관한 문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병의 청구에 대해서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을 하였고 이 항변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병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 이제 병의 청구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한 겁니다.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이제 청구의 소가 이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병이 제기한 대위 소송에서 다시 이제 을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 문제는 기판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기판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이 이제 병이 패소한 거죠. 을의 이제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병이 패소했다는 얘기는 을의 권리에 대한 소송에서 을이 이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기판력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을의 청구는 기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5번 문제이죠.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이제 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무가 갖고 있는데요.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무는 병이 무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병에 대한 금전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이제 무가 병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요.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물품 대금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는 이제 병에 대한 피보전 채권을 해서 을에게 직접 자기에게 물품 대금을 이제 을은 병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 물품 대금 채권 이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로 하는 거죠. 피대위 권리로 해서 이제 무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무가 이제 을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제 소를 제기한 거고요. 이제 그 소송에서 무가 승소한 겁니다. 이제 무가 승소했다. 무가 승소했으면은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은 을은 무에게 직접 금전 채권 같은 경우니까 을은 무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금액 가지고 원래 무는 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병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는 그 이제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는데 무가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무의 이제 병의 다른 채권자 기가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병의 유일한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해 둬야 되는 것은 이제 뭐 그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 압류 전부 명령 비슷한 제도지만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이미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로부터 이제 금전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제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이제 피대위 권리를 압류를 해버리고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그 이제 대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무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병한테 통지했을 경우에는 병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압류된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을 이제 채권이 자기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이제 완전하게
그 자기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그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한 다음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다른 채권자들도 그런 이제 압류된 채권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취지, 요 문제의 취지입니다. 요 것과 같이 관련해서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갑의 채권자가 갑과 을 사이의 사행위를 취소하고 직접 이제 을한테 원상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첫 번째로 형상 판결로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형성 판결을 내리고요. 두 번째, 을은 이제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자, 이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을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이 채권자가 을한테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에 대해서 채권자의 그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압류 및 뭐 추심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가 직접적으로 을한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이때 무는 이제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뿐이지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 채권자가 그 을이 무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했었죠. 자, 이제 관련된 쟁점으로 지난번에 쟁점 정리에 설명했던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요 판결과 요 판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같은 판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연결돼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고려해서 이 판결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